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가 37라운드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나폴리는 이미 이제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 결과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 볼로냐와의 원정 경기 선발 출전을 했는데 나폴리에서 뛸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되게 된 어떻게 보면 고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물론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스팔레티 감독도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남을 가능성보다는 떠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떠난다면은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경고 누적이 되면서 홈에서 치를 삼프도리아와의 38라운드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초 이제 6월 초에 계획했던 이제 한국 투어 경기도 이제 최종 무산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제 7월 초에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기간에 이적이 된다면 이 경기가 나폴리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사실 나폴리가 결과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가 조금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대2로 비겼는데요. 나폴리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았는데 김나골이 됐어요. 먼저 오시멘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하는 듯 싶었으나 경기 막판에 이 실점을 허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중에 특히 이제 마지막 실점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점이 나오게 됐던 거였는데요. 네. 우선 전반 14분 이른 시간에 세리에 A 득점왕을 노리는 오시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강한 전방 압박의 효과가 있었어요. 스코롭스키 골키퍼의 큰 실수가 있었죠. 예. 스코롭스키 골키퍼가 선방은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서는 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한 것도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였습니다. 네, 줄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아니면 아예 좀 멀리 차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오시멘 선수한테 자책성 패스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고, 물론 오시멘 선수가 집중력 있게 잘 끊어낸 이후 슈팅을 잘 가져갔지만 이렇게 골이 나오면서 나폴리가 그래도 손쉽게 이기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 조금 이제 김민재 선수의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35분경에 한번 거친 파울을 범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8분경에 연달아서 또 거친 파울을 범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서 사실 전 35분경 파울에도 옐로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심판이 그냥 한번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비슷한 장면이 나오니까 너 한 번 있었는데 또 했으니까 옐로 카드 하면서 시즌 5번째 옐로 카드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다음 경기 결장이 확정이 된 거죠. 예, 사실 이제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 좀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장면이 그 경고를 받은 장면이에요. 수비 라인에서 길게 공을 뽑아줬을 때 이제 도밍게스 선수가 있는 좀 위협적인 이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멀리 있다가 벼락같이 달려 들어와서 보디 체킹을 조금 하는 몸싸움을 붙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주심 바로 앞에 있었고 주심이 봤을 때 이거는 거칠었다. 이게 그리고 보디 체킹만이 아닌 다리로도 걷어차는 형태가 되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고가 나오게 된 거였죠. 사실 리드하고 있기도 했었고 저 정도로 이제 거칠게 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4장은 굉장히 빨리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한 장만 더 받으면 다음 경기 못 나온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굉장히 카드 관리를 잘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조금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날 경기가 이제 날씨도 굉장히 덥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졌던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폴리가 후반전 시작 9분 만인 54분에 오시멘 선수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러면 베레진스키 선수가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받아서 이제 오시멘이 그대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게 된 거였습니다. 구석으로 절묘하게 쏠려 들어갔고 이러면서 이제 오시멘 선수는 이후에 교체가 됐어요. 확실히 지금 상황을 보자면 득점왕이 유력한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조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58분이었는데 패스가 뒤로 돌아오고 또 볼로냐가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손짓에 맞춰서 좀 그 방향으로 패스를 하려고 했으나
이 패스가 사이드라인 밖으로 좀 허무하게 조금 김민재 선수 잡지 않게 빗나가는 장면이 됐어요. 저는 근데 이게 허무하게 빗나갔다기보다는 이미 각도가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패스를 주기가 힘든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스팔레티 감독한테 약간 좀 이거는 조금 무리한 패스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한 것 같긴 했었어요. 사실 이제 패스가 무산이 됐을 때 뭐 스팔레티 감독이 두 손을 쫙 펴고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약간 이런 좀 이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뭐 큰 질책이라기보다는 워낙 김민재 선수의 후방 빌드업을 많이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스팔레티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김민재 선수 좀 이건 좀 억울하다. 약간 좀 항변을 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동료 선수가 전진 패스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전진 패스 안 주니까 김민재 선수가 옆에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본인이 이제 수비 라인의 리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이제 전진 패스를 할 수 있게 그게 또 지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시를 했는데 전진 패스가 안 나가니까 조금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리더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 경기가 워낙 더웠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짜증이 섞여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이날 경기가 쿨링 브레이크가 실시될 정도로 그렇다는 건 30도가 넘었다는 얘기고 습도도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고 특히 사실 이 패스 장면에서 패스를 받아줘야 하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느렸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조금 짜증 수치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사실 이 경기 김민재 선수는 수비보다도 패스에서 더 빛난 경기예요. 뒤에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하지만 이 장면 아쉬운 장면 속에서 본인은 조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팀이 좀 움직임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무리한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두면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혼자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린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또 나폴리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62분경에 이제 도밍게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산소네가 받아서 접고 강력한 슈팅을 가져간 거를 이제 골리니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이게 흐름 방향이 조금 안 좋았고 이를 퍼거슨이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 2대0 상황에서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니냐 싶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실점 장면에서 조금 올리베라의 수비 커버도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올리베라가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가줬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시피 했어요. 오늘 경기 조금 이제 아쉬운 컨디션을 보였던 것 같은데 실점 두 골에 다 사실 관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선 그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 장면도 올리베라가 좀 빨리 내려와 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진 패스 제가 안 했을 때 동료한테 화낸 장면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올리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쪽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이니까 레프트백과 호흡이 워낙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78분에 팀이 이제 추격골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빼고 주황 제주스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있었다라고 하죠.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짜증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사실 교체될 때의 표정도 평소보다 조금 많이 어두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좀 즐겁게 경기를 했던 그 평소의 모습과는 달랐다. 실제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그래서 그런지 또 앞서 말씀드린 그 패스미스 장면에서의 제스처 때문인지 또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한 또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아리 통증이 있어서 김민재를 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요. 김민재는 워낙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계속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근처에 볼이 있다는 알람을 받으면은 바로 달려와서 모든 선수에게 달려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가 모바일 폰이 울리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두 명의 센터백이 모두 경고가 있었는데 김민재는 종아리가 아팠기 때문에 뺀 거라고 얘기하면서 대표팀에 가야 하는 선수라 물론 대표팀에 지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대표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탈리아 단어를 보면 나치오날레에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군사훈련 소집일 수도 있고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대표팀이 그렇죠. 2월 A매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가야 하는 선수라 부상을 당한 게 안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민재는 본인의 포지션에서 세리에아에서 가장 강한 선수다. 그러니까
세리아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체가 또 이제 결국에는 나폴리의 동점골 홍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이게 부상이 없는 상태였다면 제주 사이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팔레티의 5판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부상이었기 때문에 5판은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왜냐? 김나골로 나폴리가 승리를 놓쳤거든요. 예, 그 산소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데실베스트리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건데, 여기서 이제 올리베라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제수도 따라 붙었어야죠. 예, 거의 좀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경기는 나폴리가 역전패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네, 추가 시간 7분경에 골키퍼가 이제 길게 넘겨준 거를 도밍게스가 원터치로 패스 잘 줬고, 이걸 이제 산소네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까지 넣었는데, 다만 이 장면에서 산소네가 그 볼을 받을 때 이미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죠. 예, 뭐 극장골이 나올 뻔했고 볼로냐 홈팬들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챔피언이 나폴리를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있다 3대1로 뒤집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승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2대1로 비긴 것도 잘한 거긴 한데 이 골이 취소되면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따로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후방 빌드업 능력, 그 패스미스 장면을 제외하고는 뭐 완벽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뭐 먼저 그 22분경에는 상대 선수가 3명이 있었는데도 그 3명을 뚫고 가는 로빙 패스로 이제 안기사 선수한테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안기사가 체르빈한테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28분경엔 김민재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나폴리에서 그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롱 패스를 그대로 이제 체르빈한테 정교하게 넘겨준 거예요. 저게 거의 터치라인 근처까지, 그것도 상당히 먼 지점까지 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체르빈이 볼을 끌고 가다가 뒤에서 이제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베레신스키한테 패스를 찔러줘가지고 이걸 베레신스키가 받았는데 수비의 압박에 이제 둘러싸이면서 무산되는 장면이었고요. 예, 이 경기 전까지 뭐 거의 전 경기를 뛰어왔던 디로렌초가 좀 휴식을 취하면서 베레진스키한테 기회가 왔는데 뭐 좀 아쉬웠어요. 물론 뭐 도움을 올리긴 예. 했지만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도 디로렌초와 비교하면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김민재와 지엘린스키가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김민재가 전진 패스 주고 다시 지엘린스키가 백패스를 주고 다시 이제 김민재가 지엘린스키한테 패스를 준 걸 이걸 지엘린스키가 돌아서면서 롱패스를 길게 넘긴 거를 오시맨이 그대로 이제 패스 방향을 살려서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스코롭스키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기점이 된 패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추가 시간 1분경에도 김민재 선수가 주발이 아닌 왼발로 체르빈 선수한테 정교한 스루 패스를 줘가지고 이걸 이제 체르빈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려갖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왼발 패스도 준수하기 때문에 왼쪽 네. 센터백으로 잘 뛰는 거예요. 57분경에는 체르빈의 스로인을 김민재가 받아서 이제 라흐마니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라흐마니, 와, 이거 진짜 탄성이 나왔었거든요. 네. 롱패스 예술적으로 넘겨준 거를 오시맨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하지만 이것도 어쨌건 만약에 골이 됐다면 김민재의 기점 패스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벌써 거기가 2개가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 경기의 백미인 장면, 김민재가 화를 내고 난 바로 예. 다음 장면이었거든요. 예. 볼리오날 센터백인 보니파치가 이제 수비 진영, 위험 진영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어가지고 가로채기와 동시에 지엘린스키한테 패스를 그대로 줬고요. 여기서 이제 지엘린스키가 돌아서면서 볼을 조금 끌고 가다가 반대편으로 넘겨준 거를 체르빈이 받아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스코롭스키 골키퍼 선방에 막혔는데 이거 골이 됐으면은 김민재의 가로채기에 이은 기점 패스가 골로 연결됐던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모로 이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김민재 선수인데 뭐 기록으로 보더라도 이게 또 입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교체 아웃되기 이전까지 폴터치 79회로 가장 많았고요. 패스도 75회, 패스 성공도 68회로 교체 아웃되기 이전까지는 가장 많았었고요. 패스 성공률도 91%였고요. 특히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무려 95.5%에 달했고요. 그리고 롱패스 성공률도 72.4%였는데 이 경기에서 정작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간 패스 미스가 3개였어요. 그리고 2개는 안쪽이었거든요. 그 저게 바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화를 냈던 장면. 예. 스팔레티 감독이 조금 무리하게 패스를 연결을 조금 시도를 시키다가 그랬던 것 아웃됐던 같아요. 장면들이 있었던 돌아보면 사실 이제 감독이 또 지시하는데 대놓고 무시하고 딴 데로 줄 수 없잖아요. 예. 일단 그쪽을 노력해봐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았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비 관련 기록들인 건데요. 맨 왼쪽이 이제 리커버리인 건데, 뭐, 리커버리 5번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것도 이제 심지어 공격 진영에서 2번 기록하면서, 그 중에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보니파치 거 가로채가지고 이제 예. 패스 갔던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이제 태클인 건데, 태클도 하나 기록을 한 거고, 그것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태클을 성공시킨 거고, 또 이제 클리어링은 박스 안에서 기록했는데, 김민재 선수 쪽을 볼료냐가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수비적은 딱히 보여줄 게 많진 않았어요. 실제 뭐 실점도 김민재 쪽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사실 이탈리아 언론의 평가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비적으로 뭐 그렇게 많은 장면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뛸 때도 실점이 있기도 했고 또 교체 아웃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뭐 7점대가 나오긴 좀 어려웠어요. 뭐 2대2 무승부로 끝난 경기니까요. 예, 특히나. 6점이 많이 나왔고 조금 박하게 준 것은 5.5점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평가 내용들을 보면 뭐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투토 메르카토 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대의 의도를 예측하고 매우 빠른 전진으로 골리니 골키퍼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판독해서 미리 끊어냈다. 다만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후반전에는 더위 탓인지 좀 숨이 가빴다. 이날 굉장히 더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 더위 탓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한 얘기가 맞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 종아리 통증이 있어서 안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번 월드컵도 부상을 아는 상태로 뛰었었고 종아리 부상이 시즌 내내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좀 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조금 대표팀 와서도 약간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좀 그런 날카로워 보였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나폴리 매체인 몬도 나폴리 같은 경우도 6점을 주면서 항상 상대의 마무리를 잘 경계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아쉬움을 표출해요. 나폴리 매체다 보니까 아니 피할 수 있었던 옐로 카드를 받아서 예. 올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출전이 무산됐다. 오늘이 나폴리에서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 역시 이제 나폴리 매체들의 평점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민재 오늘이 네. 이번이 끝인가? 올 시즌이 끝인가?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뭐 스팔리티 감독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아,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예. 남을 거면. 옐로 카드 받은 장면이나 파울 2번이 다 하프라인 위쪽이었으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한 경기를 더 못 보는 게 아쉽다라는 팬심이 많이 드러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 삼프도리아와 이제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권이 얽힌 일정들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왔어요. 6월 3일 토요일이나 6월 4일 일요일 중에 경기가 열릴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뛸 수는 없어도 이 경기장 당연히 홈 경기고 최종전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아는 이날 트로피도 수여를 하고 또 개인상 시상도 하는데 뭐 지금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아 베스트 수비수가 거의 뭐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디 로렌초하고 김민재하고 둘의 경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둘 외에는 사실 경합할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삼프도리아와의 경기 뛰지는 못하겠지만 이 경기를 주목할 이유 바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아 베스트 수비수상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현장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폴리의 경기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스팔레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한 것도 김민재 선수 밀어주기 아닐까요? 네, 어떤 그렇지. 의미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 뭐 이적설도 많고 올 여름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 최신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